디지털 현실에서 뭔가 배우자, 그게 메타버스라고 부르기가 아직 좀 어려운 무언가일지라도 뭐 소셜미디어 형태건 줌 같은 플랫폼이건 또 3차원 공간을 갖고 있는 무언가 공간에 거기서 공부를 하자. 만나기 어려우니까 저 키워드처럼 학교에 가기 어려우니까 도서관에 가기 어려우니까 미술관에 가기 어려우니까 이걸 보는 건지 아니면 이게 조금 더 좋아서 이걸 보는 건지 아직은 좀 과도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디지털 현실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을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실천을 하고 있으며 그 실천을 통해서 물리적 현실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물리적 현실에서 충분히 실천할 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NFT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그 친구나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서 공간을 만들어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학생, 그 친구가 당장 오프라인에 사무실을 만들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할 때 못하리라는 생각이 전 전혀 안 들더라고요. 이제 잘할 것 같습니다. 저는 둘 다 현실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여기도 물리적 현실이고요. 메타버스도 결국 디지털 현실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현실 삶을 위한 배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제가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으로 마주칠 학생들한테 그들이 디지털 현실에서 좀 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현실에서 배운 것들을 디지털 현실 속에서만 풀어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게 물리적 현실이잖아요. 기반이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물리적 현실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끌어야 되겠다. 실제 먼 거리가 아니라 제 주변에도 보게 되면 제 조카 아이가 해외 무역을 온라인에서 하고 있어요. 3년째, 4년째. 또 부모님 차도 바꿔주고 막 해외 20대인데 이 친구를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밖으로 안 나오려고 해요. 1년 내내 집에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은둔형 외톨이도 아닌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삼촌, 나는 밖에 나갈 이유가 없는데 삼촌이 얘기해봐. 삼촌이 얘기한 무엇이든 간에 나는 앉아서 다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말장난하면서 굉장히 짜증이 나긴 하지만 조카하고 이야기할 때 결국 그들을 물리적 현실에 연결시켜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현실을 오가면서 배우고 살아가는 이 흐름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을까. 미디어가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는데 그 진화 방향은 몰입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콘텐츠가 시청자들을 몰입을 잘 시킬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사실 몰입도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VR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2D 콘텐츠가. 기존의 2D 콘텐츠에서 지금 VR로 넘어가는 것의 핵심은 이제 보는 콘텐츠에서 경험하는 콘텐츠로 넘어간다는 것이고 그게 실제로 몰입도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뭐 메타버스의 지금 방향성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사실은 교육적 목적으로 만든다면 보는 것보다 교육적 효과는 훨씬 큽니다. 교육 효과 이론에 따르면 보는 시청각 자료로 교육을 하면 2주 뒤에 기억할 확률이 30% 정도라고 하고요. 이런 경험형 콘텐츠로 교육을 하게 될 경우에 2주 뒤에 기억할 확률이 90% 정도라고 하니까 3배 정도죠. 그래서 이제 지금 콘텐츠 연출자 입장에서는 그 VR, XR이 뭐가 제일 다르냐라고 했을 때 그 연출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것은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라는 게 가장 다릅니다. 그 기존에는 있는 공간에서 내가 거기서 뭔가를 연출해서 그 카메라 프레임으로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는 역할이 나의 역할이었다면 지금 VR도 그렇고 XR이라는 이 환경에서는 그 공간 자체를 내가 창조를 해주고 그 안에서 뭐를 볼 것인가는 시청자한테 넘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떤 공간을 시청자에게 보여줄 것인가 그것이 이제 콘텐츠 연출자 입장에서 새롭게 직면하게 된 어떤 고민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은 사실은 이게 메타버스로 넘어가게 돼도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미디어의 변화가 메타버스로 가고 있는 어떤 과도기적인 지금 시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민 교수님 말씀해주신 디지털 현실이 곧 올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콘텐츠 제작자인 저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 작업을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리허설 중에 제가 찍은 건데 이런 식으로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고 어떤 것에 눈이 가게 만들 것인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상가들은 방송이 올해 11월 10일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메타버스 그리고 실감형 콘텐츠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다면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 효과, 이를 활용한 교육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두 분이 앞서 이제 강연하신 내용하고 연관 지어서 실감형 콘텐츠 그리고 메타버스가 어떤 교육 효과가 있을지 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현실에서 배운 것들이 물리적 현실에서 잘 적용될 수 있다는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라는 것도 관련 질문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학생들을 처음에는 일반 교실에서 시간을 보내게끔 만든다. VR 속에서. 두 번째는 한강 속에 있는 조각공원, 멋진 조각공원 시간을 보내게끔 하고, 마지막 공간은 VR인데 교장실에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공간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교장실에서 학생들의 창의력이 가장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교장실 갔다 오면 굉장히 눈치도 들잖아요. 그것처럼 디지털 현실 속에도 사람들의 심리적인 작용 기제는 비슷하게 작동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물리적 현실에서 학습 동기가 부족했던 사람들이 자율성을 기반으로 디지털 현실 속에서 성장하는 것도 관찰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앞에 세션에서 강의하셨던 패드대학 총장님 케이스를 놓고 보게 되면 디지털의 힘을 통해서 디지털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멈춰 있는 것들을 기술로 체크하고 기술로 피드백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발전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보완책도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또 그 교실 그리고 우리가 늘 가기 싫어하는 그 교장실 예를 들면서 이제 공간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그 이미솔 PD님께서도 강연 중에 이제 공간을 이제 창조한다 시간 콘텐츠를 통해서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솔 PD님도 이제 교육방송국이라 우리가 이제 다른 방송국의 콘텐츠에 비해서 이제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어떤 두드러지는 경험, 예를 들면 우주 세계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시 세계거나 아니면은 지금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야는 의과대학에서 이제 해부학 수업을 할 때 인간을 해부하는 그것을 실제로 하기가 어려울 때 이제 VR 같은 거를 사용하면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직업 체험 같은 것을 이제 실감형 콘텐츠로 만들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교육 같은 것도 좀 효과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직업 체험이거나 안전교육도 사실은 그냥 컴퓨터 앞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 앞에서 하는 것과 또 VR을 끼고 하는 것을 연구한 또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릴랜드대에서 연구한 논문인데 그 데스크탑에서 그냥 아바타 같은 걸로 접속을 해서 하는 것보다 이제 자기가 이제 VR로 쓰고 들어갈 때 기억 정확도가 8.8% 정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PD님 굉장히 오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군요. 그래서 8.8% 정도 더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메타버스나 시각형 콘텐츠가 굉장히 이제 흥미 위주,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키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콘텐츠라는 그런 또 이제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단순 강의보다 더 효과적인지 혹은 주 교재가 아닌 단순 보조 교재, 단순히 이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소재 정도로 메타버스나 실감형 콘텐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그런 점에 대해서 또 질문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도 정부 관계자 계신 분 좀 죄송한 말씀인데 과업을 내면 올해 안에 몇 달 만에 개발을 하고 올해 과제에도 보통 여름에 공고 나오잖아요. 가을에 시작을 하고 가을 되기 전 끝내버려야 돼요. 겨울에 보고서 써야 되니까. 그럼 실제 1년 사업이 좀 3개월 만에 개발하고 실험까지 해서 결과를 내야 되니까는 예산 되게 빡빡하잖아요. 보통만 10억 하면 20개 정도 결과를 내야 되니까는 굉장히 작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빨리 콩복듯이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례로 되게 의외의 지점에서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 케이스가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만들고 있는데 디지털 트윈이 완성되면 공장의 가동률이나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도 좋지만 2차적인 효과는 그것 자체가 교육의 플랫폼이 돼요. 새로운 엔지니어들이나 현장 작업대에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나 사고나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보고서 실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로 최근에 지멘스가 이제 발표한 사례를 보게 되면 지멘스가 몇 년 동안 디지털 트윈을 만들면서 이걸 엄청 먹었어요. 돈 필요 없는데 쓰고 있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현재를 보게 되면 완성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게 생산력뿐만 아니라 신입사원 교육, 새로운 사원을 유치하는데 다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시간과 돈을 크게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이제 오늘 오전에 썼던 칼럼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정부 과제 같은 게 뭐 1, 2월에 기획을 한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업체 선정한 6월 달 되고 또 어차피 또 연내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끝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작 기간은 뭐 2달, 3달. 하지만 또 이제 다들 그 과업의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더더욱 흥미적인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개발 같은 경우도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 기간도 조금 더 여유롭게 보면서 우리가 계속 더 배워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임설 PD님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롱테일로 갈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만드는 게 좀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거를 되게 잘 하고 있는 데가 내셔널 지오그래피인데 이제 역사적 유적 같은 데를 이제 다 VR로 구현을 해서 여행을 못 가는 시대에 거기 가서 좀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콘텐츠들은 사실은 시대를 안 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휘발되지 않고 그런 콘텐츠들도 이제 VR이나 이런 실감형 콘텐츠에서 차분차분히 만들면 이제 언젠간 역사가 쌓여서 이제 안정적인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두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의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뭐 당장 우리가 오늘 만들어서 내일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당장 우리가 이제 비디오로 만들어서 직원 교육하는 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조금 더 긴 텀으로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AR, VR을 넘어서 신경의 외부 정보를 입력해주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발전이 된다면 혹시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 교육하는 입장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좀 재미있는 질문이라서 한번 또 두 분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걸 빠른 속도로 적용하기엔 기술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아직까지 로우 레벨입니다. 그럼 이제 VR 장비를 계속 써야 될 것이냐 앞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VR보다는 AR을 좀 더 장기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쪽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에 대해서 좀 더 유인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빅테크 이 녀석들도 결국 AR 그래서 넘겨주고 있구나 그렇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종합적으로 듭니다. VR이나 방금 말씀하신 AR을 넘어서 이제 뇌에 뭔가 칩 같은 거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가상 세계와 내가 뇌로 바로 연결이 되고 그 느끼는 감각까지 다 그 실제와 같이 될 거라고 이제 저도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디지털 현실에서의 시간이 현실에서의 시간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콘텐츠 소비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쨌든 감각까지 다 디지털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그래서 사실은 VR 과도기적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저 너무 동의하고요. 제가 콘텐츠를 만들어 보긴 했지만 제 뇌에 뭔가를 부착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그렇게 되면 진짜 아예 오프라인에서 보는 미디어 같은 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술이 이제 그러한 이제 방향성을 갖고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제 불편함이나 이제 어려움들은 또 기술의 발전이 많이 도움을 주겠지만 그럴수록 콘텐츠를 만들거나 교육 자료를 만들거나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 더 무엇을 만들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세션 이제 시간이 어느덧 지금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혹시 두 분 앞에 말씀하지 못한 것 중에 좀 마무리하실 멘트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디지털 현실을 뭔가 탐닉하는 거 자꾸 만들고 있지만 그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감을 현재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거부감이나 두려움에 대해서 과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로버트 노즐이나 데인 바이저스가 던져주신 문제를 우리는 끝없이 되물어야 된다는 게 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단은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들어가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상가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